조치원 문화정원은 원래 조치원 정수장이 있었고요. 그 옆에 근린공원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조치원 정수장이 대략 한 1935년 그때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고, 거의 한 80년간 그 정수장 역할을 하다가 산업시설이 좀 폐쇄되고 좀 쓰이지 않게 됐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조치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옆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이 되면서 많은 그 인구들이 그 세종시로 흡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낙후가 된 구도심을 좀 재생하는 프로젝트로서 제 정수장이라고 하는 문화시설을 공원과 연계해서 문화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기획으로 출발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초창기에 건물이 생기고 나서 여과기도 늘어나고 저수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건물도 굉장히 많아서 매우 비계획적으로 거의 건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철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했는데 기존에 있는 어떤 특정한 건물을 좀 남기면서 새로운 건물을 추가해서 장소를 만들어서 비움과 어떤 채움이 하나의 공간을 그러면서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상에 그 남아있는 건물은 조치원 정수장 본관동 그리고 여과기라고 물을 여과하던 그런 두 기를 그대로 두고 지상부는 거의 다 철거를 했고요. 땅 속에 있는 것은 재활용하거나 재구축하거나 이렇게 재생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환형 산책로라고 하는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제안을 했던 게 가장 큰 어떤 것이었고요. 그것을 따라 걸으면서 정수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공원이라든지 이것이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경험하게끔 하는 게 의도였습니다. 본관동과 센터동이 마주보면서 잔디정원을 공유하는 이런 공간을 좀 만들고 순환을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 그 저수로 쓰던 이런 건물이 지하 벙커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경험을 하고 돌다 보면 여과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서 예전의 여과기가 그대로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올라가면 여과기 속에 물이 담겼던 공간의 크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에 있는 기구를 다 덜어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다 보면 이 뒤쪽 공간은 이 건물의 뒤를 배경으로 해서 벤치를 좀 만들어서 이러한 그 콘크리트 기단 예전에 그런 초석 같은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대로 돼서 사람들이 앉아서 건물을 배경으로 좀 즐기는 그런 공간. 여기 이제 가시면 동그란 수반이 있어요. 이 수반은 이런 여과기처럼 좀 작은 여과기가 있던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여과기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샘이라고 하는 이 물의 공간을 만들고 이 물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여기서 물이 이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당선하고 난 이후에 이제 조경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같이 진행하면서 좀 더 그 실시 설계가 실현 가능한 이런 안들로 디벨롭을 이제 했었고 특히 이제 전체를 하나로 엮는 산책로의 그 재질과 연속적인 면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면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어떤 논의로 하나의 사례로 당시에 이제 경의선 숲길이 완공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쓰였던 어떤 그 구법, 그 재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제안하고 해서 설득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공모 당시에 공사비 한 25억 정도로 시작하고 설계 기간 3개월로 시작을 했지만 끝났을 때는 공사비 한 36억 그리고 설계 기간 한 6개월 정도로 이제 끝이 났었죠.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이제 조경 조성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이제 들어갔었고 또한 이제 건물 자체도 그 아까 본관에 대한 부분이 문화재를 보수하는 어떤 방식으로 좀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에 대한 좀 설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감리 이외에 별도의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감리는 다른 데서 했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응을 사실상 하게 됐었죠. 특히 배관 관계가 그랬었는데 그 배관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고 저희도 이걸 다 파서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장에 대응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했었고 실제로 본관과 센터동 사이에 있는 이 작가 공방 그리고 가시면 있게 될 여기에 있는 컨테이너 청년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끼어든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원래 이제 공공 부서가 워낙 칸막이 행정을 하다 보니 각 부서마다 그 예산은 있을 텐데 그 예산이 통합되면 하나의 전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중간에 추가되는 부분도 그렇다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래너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인 공간이나 어떤 장소에 가면 문화사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시설의 관리를 넘어서서 조금 더 그러니까 문화 공간으로서 문화적인 어떤 대상으로서 건축과 공간을 관리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한 이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어떤 패션이면 패션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어떤 여행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건축이라고 하는 공간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그게 문화적인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원 정수장이 특이한 카페이긴 하나 그 카페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오래된 그 세월이나 이게 산업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달할 수 있게 일종의 공공건축 관리자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건축은 한정된 예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제 설계를 할 때는 그런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덜 쓰냐를 좀 조율하는 편이죠. 예를 들면 조치원 정수장에 저희가 썼던 유리 같은 경우도 일반 유리보다 약간은 비용을 들여서 저반사 정도 되는 이런 유리를 씁니다. 근데 그 유리를 쓰는 의도는 내부에서 빛이나 이러한 채광이 있더라도 눈부시지 않고 외부를 매우 잘 감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그 유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 오래된 것들이 이제 반사되는 이런 것들을 의도한 바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디에 비용을 쓰고 어디에 비용을 덜 쓰고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대중들이 경험하는 그런 공공건축이 좀 더 높은 품질의 공간이 되고 굳이 비용을 많이 치르고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매우 저렴한 비용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공기처럼 그런 공간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매우 체계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도 생기고 해서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것도 이제는 이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에는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더 필요한 부분들은 있죠. 공공건축물의 공사비를 책정할 때 건축물의 단위와 마스터 플랜, 즉 조경이 포함된 땅이 넓은 그런 범위는 그 공사비 책정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설계 기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설계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그 길어진 것만큼 완공되는 건물의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자인에 대해서 시간을 쏟을 수도 있고 공사비에 대한 좀 더 세분화된 검토를 통해서 최적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가 된다면 품질에 대해서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